유형 4번 할 건데 삼겹살 뜯겨서 안 먹으면 수형도 우리 별표 하나 칩시다. 수형도 수형도야말로 극한의 노가다야. 노가다를 줄여보자. 뭘 이용해서? 대칭성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게 이제 내 가장 큰 목표야. 알겠지?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 뭐냐면요. 바로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 교란순열 내가 한번 특강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특강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해주자면 교란순열이 뭐야? 교란순열.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뭐냐면 A, B, C, D 4명의 학생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한테는 지들끼리의 모자가 있어. A, B, C, D. A의 모자는 스몰 a, B의 모자는 스몰 b. 지들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모자를 랜덤하게 가져갖고 랜덤하게 뿌렸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누구도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B, C, D, 이렇게. 그냥 본인들의 모자를 아무도 못 받은 거야.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교란순열이라고 하거든. 이 교란순열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 들어봐. 풀지 말고 들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얘들아 A 입장에서는 B와 C와 D의 모자만 쓸 수 있어. 맞아? 본인의 모자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가다를 한다면 B, C, D 이거 가지고 얘가 만약 B를 쓴다면 B는 또 어떤 모자를 쓸 거야, 또 어떤 모자 쓰고 어떤 모자 쓰고 이거를 계속 노가다를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야. 뭘 이용하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잘 들어봐. A라는 놈 입장에서는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A가 느끼기에 다른 모자야? 그러니까 그냥 남의 모자라는 점에서 완벽히 똑같은 숫자란 말이야. 아니 똑같은 모자란 말이야. 요거 이해해?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B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또 C를 하고 D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얘 입장에서는 B, C, D가 어차피 다 똑같은 남의 모자니까. 다시 얘기하면 A 입장에서 B, C, D라는 모자는 지위가 다 똑같으니까 굳이 내가 세 가지 다 안 하고 얘의 경우의 수만 구한다면 곱하기 몇만 하면 돼? 3만 하면 된다 이 소리야. 한번 해볼게. 봐봐. B 입장에서는 이미 B라는 모자는 팔렸어. 어떻게? A랑 C랑 D랑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A라는 모자를 받았어. 그러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제 CD 나왔는데 CD는 엇갈려서 또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본인의 모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어때? BC? 이제 AD가 나가면 AD는 안 되잖아. DA밖에 안 되죠. BD 했어. 그럼 AC 나눴는데 AC는 어떻게 나눠야 돼? AC 이렇게 나눠줘야 돼. 얘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뜨죠. 근데 그럼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뜰 테니까 그냥 답은 몇이다? 9개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란순열이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3명이서 교란순열하면 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이게? 2개. 2개. 4명이서 하면은 방금 했죠?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뜬다고. 이거를 5명이서 진행한다고 생각해봐서 잘 들어. 얘들아 만약에 5명이서 진행하면 몇의 배수일까? 4의 배수. 왜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여기 1한 놈이 추가됐다고 쳐. 그러면 A 입장에서 똑같은 모자는 뭐야? 네. B, C, D, E 4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내가 B인 경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하잖아?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는 줄 알아? 11가지가 나와요. 그럼 그 11가지를 4개의 모자에 대해서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될 테니까 얘는 몇 가지? 44가지. 이렇게 된다. 이 숫자는 외워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6명이요. 6명은 255가지인가? 뭐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외울 의미가 없어. 6가지는 안 나와. 너무 커서 숫자가.
그러니까 1362번 같은 거 보자고. 임의로 하나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 이거를 니네가 이 숫자를 안 외웠다면 아까 얘기한 사건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거 3개구나, 그럼 나머지들도 3개겠네 해서 답을 9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4명이서는 9가지다, 이 숫자를 외워놨으면 그냥 답은 9 이렇게 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1465번 얘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 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 C, D. 또 마찬가지로 5명이야? 니네 입장에서 5명이다 44가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여기는 색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뭔데? 한 명만.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합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한 명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가야 돼. 그럼 그 한 명을 일단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총 몇 가지야? 5가지고, 그거는 사건의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냥 5 곱하기 라고 해줘도 되지. 요거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뽑아봐. 시우라 누구? 저요? A요. A를 한번 뽑아봐. 이 새끼가 지 거 가져갔대. 이렇게 쳐. 잘 들어. 봐봐. 얘네는 어때? 지들끼리 다른 거죠. 교란 수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데? 9가지. 4명이서 교란 수제를 진행하는 거면 몇 가지라고? 9가지. 9가지라고. 그럼 답은 뭐야? 45다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 알겠지? 구조 자체가 5명 랜덤하게 1명 정하면 그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교란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5 곱하기 9다 진행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쫓아와. 그럼 1367번 풀어. 너 대가리를 굴려봐. 무작정 수영도 그리지 말고. 엔디션이 4가지 나오는데. 뭐야? 67분 안에 넣었어요? 안 나왔어. 보기에 답이 없는데요. 거기다 있어요. 제가 먼저 풀부터 기다려보세요. 내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구조 봐봐. 지금 K2에다가 3번 책 넣는 거는 사실 결정된 거야, 맞지? 그럼 사실 나는 이 가방 K1, K3, K4, K5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K2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책은 1, 2, 4, 5 남은 거 맞지? 얘네들을 한번 내가 같은 규칙에 따라서 한번 배열을 해볼게. 잘 들어. 얘들아, K1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책은 몇 번이야? 2, 4, 5. 2번, 4번, 5번이지. 자, 그래서 잘 봐. 내가 얘의 수형도 그리고 얘 수형도 그리고 얘 수형도를 그릴 때 1번 입장에서 봐봐. 2번, 4번, 5번은 다 똑같은 책인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나는 되게 특이한 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2. 그게 뭐야? 잘 봐. 2라는 책은 왜 특이한 거야? 아무 데나 바꿔줘도 상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이제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2는 존나 무적이야.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는 놈이야. 이렇게 설명할게. 주인이 없는 책이야.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4랑 5는 어때? 4는 여기에 못 들어가고 5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점에서 2는 존나 특이한 책 아니야. 그러면 나 같으면 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 어차피 4번, 5번의 지위는 똑같으니까 얘 구해. 이건 따로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얘 구해. 그 다음에 얘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어차피 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요 느낌이 이해가 돼? 괜찮아? 그러면 잘 봐. 2 가지고 한번 스타트 때려보자. 어떻게 돼? 2 이미 썼어? 1, 4, 5 남았어. 얘는 1, 4, 5 다 되는 거지. 얘가 1 먹었으면 이제 뭐 남았어? 4, 5 남았는데 얘를 5, 4로 나누어서 줘야겠죠? 괜찮아? 그리고 얘가 만약에 4를 먹었어. 그러면 2, 4 썼고 1, 5 남았지. 1, 5 남았어. 어떻게 해? 5,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만약에 5를 썼어. 2, 5를 썼어. 1, 4 남았어. 어떻게 나눠줘야 돼? 1, 4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겠지. 총 몇 가지? 3가지.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때? 얘가 4를 먹었어. 그러면 얘가 4를 먹었으면 1, 2, 5가 남았네. 여기에는 1, 2, 5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 5, 4. 아예. 4, 1을 썼다면 4, 1을 썼다면 2, 5가 남았는데 5,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4, 2를 썼다면 1, 5 안 되잖아. 5, 1밖에 안 되네. 근데 만약에 4, 5를 썼어. 뭐 남았어? 1, 2 남았잖아. 1, 2는 어때? 1, 2도 되고 2, 1도 되죠. 그럼 얘는 총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면 얘는 할 필요도 없이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몇 가지다? 11가지다. 라고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쓸만한 정보야, 맞지? 이렇게 케이스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풀이. 내가 이 K1, K2, K3, K4, K5라는 요 가방 중에서 제일 특이한 가방, 이 5개 가방 중에서 가장 특이한 가방을 하나 꽂으라면 걔는 몇 번이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3번. K, 네? K2가 가장 특이한 건 아니야? 왜? K2는 3번을 이미 먹었잖아. 아예. 저 그 3번을 많이 봤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원래 우리가 5명 가지고 교란 순회를 진행하는 거라면 그냥 K1, K2, K3, K4, K5 순서대로 갈 텐데 내 생각에는 K2가 가장 특이한 놈이니까 얘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맞아? 봐봐. 원래 그냥 교란 순회를 진행했다면 얘가 먹을 수 있는 책은 몇 번이야? 원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교란 순회를 막 진행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가지야? 1, 1, 3, 4, 5. 3, 4, 5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5명이서 진행하는 거 얘네 다 합쳐서 44가지라 그랬지. 그럼 얘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여기서 11가지가 나와서 44가지가 됐겠죠. 근데 난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 K2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야 되고 얘 몇 가지야? 11가지. 합 11가지죠. 끝. 이렇게 끝내는 방법이 있다. 네? 펴도 되잖아.
그냥 전체 교란 수열은 44가지잖아. 근데 그 중에서는 K2가 1번을 먹었을 수도 있고 3번을 먹었을 수도 있고 4번을 먹었을 수도 있고 5번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3번 먹었으면 나머지는 몇 개니? 11가지잖아. 답은 11이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저 숫자를 니네가 외우고 있다. 이해가 돼? 오케이? 진짜 너무 중요해. 알겠지? 잘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계속 뭐 쓰고 있는 거야? 사건에 대칭성 쓰고 있다고. 알겠지? 얘 입장에선 1, 3, 4, 5라는 가방이 책이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이니까 44를 공평하게 나눠 먹을 거라. 이해하셨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제는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계산을 하는 경우라고 했어. 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테니까 1376번부터 한번 보죠. 아유 씨, 문제가 왜 이래? 이거 그 스펀지밥 배경에 그려져 있는 꽃 그거죠. 점 A에서 시작해서 펜을 떼지 않고, 이거 너네 초등학교 때 수학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한붓 그리기라고 들어봤어? 한붓 그리기. 그걸 진행하는 거죠. 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계산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봐. 내가 얘를 지나서 같은 경로는 지나지 않으면서 얘네를 한붓 그리기를 다 하고 싶대. 그러면 사실 여기서 1로 넘어가려면 얘는 한 번 건너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네를 어떻게든 한 번은 다 칠하고 다시 넘어가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네를 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6가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어떻게? 이 동그라미에서 2개, 이 동그라미에서 2개. 네.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해봐. 번호 순서를 1, 2, 3을 하느냐 1, 3, 2를 하느냐 1, 2, 1, 3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럼 그걸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데? 몇 가지라고? 6가지. 왜 6가지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 2개씩. 내가 1, 2, 3을 어떻게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그냥 이거 정도는 뭐가 다 있대? 어떻게?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1 총해서 6가지. 이렇게 나열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네를 나열을 할 거야. 어떻게 나열해? 여기에 몇 번 올래? 여기 몇 번 올래? 몇 번 올래로 6번.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 근데 문제는 잘 봐. 내가 1번을 그린다고 쳐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각 케이스당 몇 가지가 추가가 돼? 2가지씩 추가되는 거지. 맞지? 내가 얘 순서를 정했다고 쳐. 그래도 얘네가 시계 방향으로 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걔네가 각각 몇이야? 각각 몇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6, 8에 48이 되겠죠. 지금 뭐 끝낸 거야? 얘네 끝낸 거야. 저게 48가지가 나온다고요? 아닌데. 하나, 둘. 아니 새끼야, 이거랑 이거는 다르다고. 네, 그거 잡힌 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2개, 6개. 아니. 너 48가지 경로 다 찾아오는 거 추가로 숙제돼. 다 찾아와. 봐봐, 이제 넘어갈게. 얘 일로 넘어갔어. 얘는 그냥 한 가지 경로밖에 없지. 굳이 안 셀게. 얘는 어때? 아까 했던 거랑 완벽히 똑같은 구조 아니야? 얘도 1번, 2번, 3번 중에 뭐 할지 모르는 거잖아. 또 진행해. 근데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지 모르잖아. 그럼 걔도 또 어떻게 돼? 38일 거 아니면 정답은 뭐예요? 48에 제곱이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304가 나오더라고. 답이 5번이다.
오케이? 어떤 꽃잎을 먼저 도느냐도 중요하지만 걔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걸로 도는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한번 봅시다. 1479번 한번 보자. 자, 봐봐. 얘들아, 18개. 책 보지 말고 나봐봐. 너네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해? 곱해요. 왜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전기를 하면 그냥 다 새로 나옵니다. 자, 봐봐. 나는 얘를 이렇게 설명해. 잘 들어. 내가 얘를 전기한 항을 쭉 나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쭉 나열할 때, 잘 봐, 잘 봐. A, P, Z라는 항이 있다, 없다? 이죠. A, Q, X라는 항이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B, R, Q라는 항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B, X, Z라는 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있어요, 얘는 없어요.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얘네 항을 전개를 할 때는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조합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A를 만약에 쓴다고 결정해. 그러면 A를 쓰면서 동시에 B를 쓸 수가 있냐고, 전개를 할 때. 그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얘 두 개 중에 하나 뽑고 그게 두 가지. 세 개 중에 하나 뽑고 세 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얘의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8가지가 나온다. 이게 항의 개수가 나오는 이유거든. 항의 개수가 이렇게 곱하기로 나오는 이유거든. 근데 보면 봐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니?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 아이씨, 앞에도 읽어야지 마. A를 포함한 항의 개수. 봐봐. A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잡아야 돼? 자, 그럼 A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할 때는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였다고. 근데 A를 무조건 포함한다면 나는 여기서 A.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 3 곱하기 3을 뽑을 수 있는 거니까 9가지가 된다. 이해됨? 잘 봐. 반대로 P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얘는 경우에서 어떻게 잡아야 돼? A, B는 두 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얘에서 P를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럼 몇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2를 곱해야 된다. 얘는 다 뽑을 수 있죠. 12가 답은 21.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이 문제는 원리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냥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하면 그냥 곱해요. 이건 존나 쉽잖아. 근데 이렇게 조건 걸어서 문제 내면은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다고. 왜? 원리를 잘 모르니까. 얘네 중에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아시겠죠? 넘어가자. (1482번) 볼게요.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도 좀 설명을 해놨던 것 같은데 1482 이것도 얘들아 지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100부터 500까지의 뭐? 홀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니네 입장에서 가장 특이한 자릿수는 누구니? 가장 특이한 자릿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 가장 특이한 자릿수가 어디야? 1의 자리. 1의 1의 자리겠지. 왜? 홀수라고. 얘가 가장 특이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나 누구부터 잡아줘야 돼? 1의 자리. 여기서부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뭐야? 1, 1, 3, 5, 7, 9야. 그럼 여기서 5 곱하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되죠. 자, 봐봐.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면 이 5개의 숫자들 중에서 지위가 다른 놈들이 있다는 소리잖아. 1, 3, 5 다르고 7도 달라요. 왜 1, 3, 5 다르고 7, 9 달라? 이게 아, 100의 자리가 5까지 있어. 100의 자리가 500. 1부터 또 조건이 있지. 1부터 5까지. 5까지야? 1부터 4까지. 4까지지. 500까지인데 500이라는 놈은 일단 홀수가 아니니까 내가 볼 거는 대개 자릿수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 2, 3, 4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점에서 내가 1, 3, 5, 7, 9를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해야 돼? 1, 3. 1, 3과 5, 7, 9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이 니네가 세워줘야 된다. 쫓아와?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겠죠. 어떻게? 첫 번째 1의 자릿수가 뭐인 경우? 1하고 3인 경우. 두 번째로 5하고 7하고 9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나는 가장 특이한 놈부터 볼 거라고. 1의 자릿수가 1 또는 3. 얘네는 지위가 서로는 똑같지. 그럼 그냥 2 곱해줘도 되는 거 맞아요? 인정이? 1 아니면 3 둘 중에 하나 오는 거? 괜찮아? 예를 들어 내가 1을 썼다고 생각해 볼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한 가지라고? 세 가지. 아, 세 가지, 세 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였잖아. 1, 2, 3, 4였잖아.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이미 1은 썼고 몇 가지? 세 가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맞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나머지 몇 개인데? 0부터 9까지의 10개 숫자 중에서 이미 2개 썼잖아.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잖아.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6, 8에? 48 써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는 1의 자릿수가 5, 7, 9면은 1의 자릿수 결정해주자. 3 곱하기 아니 예를 들어 뭐 썼다고 칠래? 7 정도 썼다고 할까?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릿수에는 100의 자릿수에는 1, 2, 3, 4. 1, 2, 3, 4 다 되는 거니까 4 곱해줘. 나머지 10의 자릿수는 8개. 8개 하면 되지.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해? 3, 4,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 돼서 얘네 둘이 더하면 14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어때? 어렵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 일단 가장 특이한 놈이 누구다? 홀수다. 그러니까 얘 자릿수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1, 3, 5, 7, 9 얘네를 봤을 때 얘네를 곱하기 5를 때릴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 다음으로 특이한 자리가 100의 자리인데 얘는 1, 2, 3, 4밖에 못 오니까 아 여기에는 1, 3이 있고 여기에는 5, 7, 9는 못 오네?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차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네 둘. 지위가 다른 놈들끼리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존나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 이런 케이스를 나누는 것부터 니네가 차근차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제일 가르치기가 힘들거든. 왜 그런 줄 알아? 경우의 수는 이런 주체적인 기준을 안 세워주잖아. 그러면 대가리 좋은 놈이 잘해. 그러니까 대가리빨을 가장 많이 타는 단원이 경우의 수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은 잘해. 머리 나쁜 놈은 끝까지 헤매요. 근데 그 기준을 제시를 해주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떨 땐 이렇고 나 그럼 계속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어떨 땐 딱 보니까 얘는 또 달라. 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라는 말이 돌아와. 그럼 씨발 어쩌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풀어. 근데 이 문제는 또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야. 기준이 없다고 기준이. 그 기준 잡는 게 지위라고. 얘네 숫자들이 정말로 공평하게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걸로 니네가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1485번 볼까요? 주사위를 또 던질 건데. 얘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 니네도 이런 기본은 알 거 아니야. 어떤 세수를 곱했어.
셋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 얘는 짝수가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네가 홀수가 되려면 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의 경우를 한번 잡아보자면 만약에 다 홀수가 된다고 생각해볼까? 다 홀수면 얘 홀이지. 더는 짝. 더하면 짝이니까 다 홀수인 건 일단 말도 안 되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짝수여야 하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인정하셔요? 다 홀인 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얘네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지. 니네 입장에서 얘네가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나 어려운 얘기 하고 있니?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리액션 좀 해줄래? 내가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끄덕거리기라도 좀 해줘. 알겠지? 이해돼?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줘. 이해가 되고 있어? 알겠지? 아니 왜 끄덕거리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짝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짝수는? 짝수. 아니. 아니 홀수가 자 홀수가 있으려면 한 개 아니면 세 개 아니야. 한개 되면 무조건. 근데 홀수 세 개는 말이 안 된다고. 한 개. 그러면 홀수가 한 개니까 짝수는 무조건 몇 개여야 돼? 두 개. 두 개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짝수가 몇 개고 두 개고 홀수가 하나. 한 개여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해 줄래? 어차피 다 주사위 던지는 거지. A와 B와 C의 지위는 어때?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니? 아니. 내 말투로 대답해라. 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라서 너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자, 셋 중에 누가 홀수게 케이스 세 개로 나눠? 얘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세 개로 나눠? 그럴 필요 없다고. 지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누가 홀수든 간에 그냥 3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한 다음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봐. 어때? 이 새끼가 홀수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그럼 얘는 짝이고 얘는 짝이라는 거잖아. 어차피 홀짝 짝이어도 짝 홀짝이어도 짝짝 홀이어도 어차피 경우수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3으로 뭉뚱그려서 곱한 거라고. 대칭성이 있어서. 됐어? 네. 그런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해줘? A가 홀수라며. 홀수로 가능한 경우에서 총 몇 가지인데? 1, 3, 5, 3개. 1, 3, 5? 세 가지. 이 새끼는 1, 3, 5? 세 가지. 이 새끼는 1, 3, 5? 세 가지. 답은 81 하면 끝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너무나도 걱정이 돼. 이게 터프예요. 응? 아 이거 근데 집 가는 몇 분이잖아. 나 병원에서 다 맞을 것 같은데. 어허. 이따 클리닉 봅시다. 자 이번에는 도로마. 근데 이건 좀 쉽지? 근데 1488이 니네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볼래? 시간 줄게. 내가 원을 존내 그리고 있는 동안 한번 좀 풀어봐. 아니 이거 어떻게 그리냐? 좋겠네. 원 어떻게 그리지? 그냥 원 그리는 거 구경하지 말고 그냥 풀어. 알겠지? 쌤, 어허. 지난 지점의 기준이 지점. 그러면 점. 두 번째 원에서 어허. 위쪽 제일 큰 반원은 같잖아요. 두 번째에서 위쪽- 일로 갔어. 그러면 다시 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백하면 이 지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백 못해. 빽해가지고 막 작은 원으로 가는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지점이니까. 경로가 아니라 지점이니까. 다시 백 못해.
5개 아닌가? 어? 다섯 개지. 너 천재야? 네. 네. 왜 5개야? 영어. 이렇게 바깥쪽. 근데 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얘는 또 세 가지로 나뉘잖아. 네. 아 그런가? 일상이. 1, 3, 1 해서 5가지. 아 그런 거 알지? 네? 그럼 5가지 맞잖아요. 5가지 맞아요. 설득되면 안 돼. 얘는 페이크에 설득되면 안 돼. 얘는 7가지.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막 케이스를 막 복잡하게 나누고 뭐 지랄하고 연동할 필요 없다고요. 개쉽다. 그게 5가지다. 테크닉 보잖아. 맞아. 도로망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 얘도 세치 할수 있냐 이거? 뭐? 다 맞을 수 있어 너 이거? 그거 뭐야? 세치. 야나 세치 부자래. 자, 유형 9번 봅시다. 유형 9번 별표. 야, 약수의 개수 모르는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 그래도. 예를 들어 2의 A승, 3의 B승, 5의 C승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 A, B, C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1, B 플러스 B 플러스 1, C 플러스 C 플러스 1. 왜? 를 물어보면 대답 못한 친구들이 이거 왜? 이게 2의 영승. 네. 어어어 0하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A까지. A까지다.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고 얘도 0. 0부터 B까지니까 B 플러스 1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얘도 0, 1, 2에서 C까지 들어가니까 C 플러스 1이다. 어차피 약수라는 놈은 무조건 약수를 이렇게 가져야 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1개, B 플러스 1개, C 플러스 1개가 되는 거니까 곱의 법칙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놈이니까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였어요. 이때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고 하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식은 팩토리얼 아닌가? 약수의 총합. 다서요. 어차피 얘의 약수는 무조건 어떤 꼬라지로 있어야 된다. 2의 네모승, 3의 네모승, 5의 네모승 꼬라지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지? 근데 그러면 잘 봐. 결론부터 얘기할게. 2의 A승, 3의 1승, 3의 2승, 3의 B승. 1 더하기 5의 1승, 5의 2승, 점점점에서 5의 B승까지를 싹 다 곱해주면 됩니다. 왜? 저 왜 시즌이에요? C승. 왜? C니까. 네. 아니 저 공식이 왜? 왜? 이게 뭐야? 다항식 전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봐, 얘 몇 개야 총? A 플러스 A 플러스 1개, B B 플러스 1개, C 플러스 1개. 그럼 얘를 전개한 모든 항은 몇 개인 거야? 얘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 전개한 식은 모든 약수를 다 더하는 거야. 개수는 일단 맞지.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 그러니까 얘 중에 하나 뽑고 얘 중에 하나 뽑고 얘 중에 하나 뽑아서 곱하면 그게 약수 아니겠냐고. 근데 모든 약수를 다 커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게 약수의 총곱? 그거 특강 때 했어. 특강 때 했었어. 예를 들어 진짜 뭐 쉬운 예시로 한번 해볼게. 16의 약수 의 총곱을 구한다. 아니면 24의 약수의 총곱을 구한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 볼게. 16 약수 다 써봐. 1, 2, 4, 8, 16 이렇게 되지. 얘 약수 다 써봐. 1, 2, 3, 3, 4, 4, 6, 6, 8, 12, 24. 24 이렇게 되지. 오. 약수의 총곱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16, 이렇게 해도 16. 근데 제곱수 한정해서 얘는 가운데가 하나가 남는다. 얘만 좀 주의해달라. 얘는 얘 곱하면 24, 얘 곱하면 24, 얘 곱하면 24, 얘 곱하면 24. 그럼 공식을 대충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떤 A라는 놈의 총 곱을 구한다? 라고 하면 A의 약수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를 몇 번 계산하면 된다? 약수의 개수만큼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나누기. 왜? 약수의 개수가 총 8개니까 24가 총 몇 쌍 있는 거야? 두쌍. 4쌍 있는 거잖아. 네, 두쌍. 총 얘의 개수가 8개니까 4쌍 있는 거야. 2개씩 만날 거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근데 제곱수는 좀 예외. 알겠죠? 근데 이거 안 물어볼 거야. 이거는 뭐 안 써놔도 돼요. 총 곱까지는 몰라도 돼. 그러면 1494 좀 간단하게 한번 보자. 1494 어때? 1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 약수의 개수? 개수? 9개. 9개. 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5 더하기 25 계산해주면 된다. 얘가 7 곱하기 31이냐? 217 이렇게 되겠죠. 우리 더하면 226이다. 해주면 되는 거고. (1498번) 볼까? 이 문제 별표 좀 쳐놓고 너무 중요하니까. 180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18 곱하기 10 얘는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원래 그냥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몇 개야?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개가 나오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뭐야? 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일일이 다 내가 세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니라고. 왜? 얘도 2의 네모승 곱하기 3의 네모승 곱하기 5의 네모승 요게 결국 약수의 꼬라지일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0, 1, 2 얘는 0, 1, 2 얘는 몇 가지? 0, 1 그래서 총 약수의 개수는 그냥 몇 개다? 18개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2 근데 문제에서 봐봐.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그건 뭔 말이지? 2에 대한 2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0 빠져. 0은 빠져. 그럼 총 몇 가지야?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개가 넘어. 논리 이해되니? 2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봐봐.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더니 어때? 3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하면 12가 되고 그게 Q구나. 그럼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문제 좀만 어렵게 바꿔봐봐. 1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 어떻게 하면 돼? 15의 배수. 3도 하나 있어야 되고 5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총 몇 개? 6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절할게. 삼 3의 배수 중에서 홀수인 놈의 개수. 다시 3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는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 3은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지.
있어야 돼. 하지만 6의 배수는 아니라는 소리는 뭐야? 짝수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 말은 2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총 몇 가지?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네. 4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아 원래 오늘 목표 10, 11, 12 다 하는 건데 10번하고 12번이 좀 어렵단 말이지. 이거는 운유부 애들만 같이 하는 거. 그게 낫나? 그게 낫나? 그렇죠. 이건 클리닉이 너무 줄어들잖아. 아유 그럼 어때요 쌤? 수능이 안 나는 사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을 아, 흉악 클리닉으로 대체합시다. 에? 어?